안녕하세요. 직장인 작가 파트타임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단풍구 캐나다 퀘벡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진 촬영 스팟, 레스토랑, 호텔, 혹시 저희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로드트립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위치 등 짧고 굵게 퀘벡을 여행할 수 있는 알짜배기 여행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난 11월이 저희 부부의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조금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퀘벡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셀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스팟에서 촬영을 마치고 이동을 위해 차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우리 차 앞을 막아서는 퀘벡 경찰차. 과연 이 여행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세요? 뭐 어떤가? 아주 화려하게 하고 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놀래겠다. 저 언니 왜 저러고 가나? 할로윈인가? 제가 사는 몬트리올부터 퀘벡까지는 256km, 차로 약 3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달리지 않았는데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퀘벡 갈 때마다 날씨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갈 때 눈 이렇게 오네. 재생 눌러. 머리. 이렇게 서거려. 진짜 많아. 난 괜찮아. 눈사람. 나 틀렸다.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퀘벡이 나옵니다. 유럽의 여느 도시처럼 퀘벡의 몬트리올과 퀘벡시티도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퀘벡의 구시가지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구시가지인 올드 퀘벡을 감싸고 있는 저 성곽 때문이에요. 저기 저 성곽 보이시죠? 저 성곽을 지나면 프랑스 양식의 옛날 건물들도 나오고 마차도 지나다녀서 왠지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오늘의 목적지인 바로 도깨비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칩진스. 찍지. 다음 기회에 우선은 도깨비 언덕에서 첫 번째 컷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깨비 언덕은 드라마 도깨비 안에서 배우 공효님의 묘가 있던 언덕이에요. 샤터퐁트랑 호텔을 포함한 생로랑강과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언덕의 뒤편으론 캐나다 총독이 여름 동안 머물며 업무를 보는 시타델이 있어요. 시타델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건물인데 캐나다 현역 군대가 현재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조심. 어딨어 호텔? 호텔 어딨어?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건 그렇게 즐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날은 날이 날이니 만큼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이제 식사를 좀 하려고 해요. 도깨비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그거 끼고 갈까요? 끼고 들어가. 뭐 자신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 축하한다고 그러고 지나갔어. 캐나다에선 실제로 결혼식 당일날 야외 웨딩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저희가 이날 진짜로 결혼을 한 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10년 전 오늘 결혼했어 하고 농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날 축하해준 모든 분들 저희를 새신랑 새신부로 어리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촬영을 마치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퀘벡 지역 경찰차가 제 노랭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차 요금도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을 좀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드론을 날린 지점과 도깨비 호텔 사이에 미국 영사관이 있었는데 미국 영사관은 미국의 영토이고 그 상공 역시 자신들의 영공이라면서 그 위로 드론을 날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항상 드론 제조사인 DJI 어플과 캐나다 정부 드론 관련 홈페이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항상 더블 체크하는데 두 사이트 모두 이 장소는 명백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저랑 같은 정부 웹사이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조사하거나 체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우선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본부랑 한참 전화와 무전을 반복하더니 조사를 위해 제 드론을 압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 교통국에 제 드론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본부에 있는 그 경찰관의 상관이 인터넷으로 관련 법규를 계속 조사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전화가 계속 한 2분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랜 실랑이 끝에 제 드론을 압수해서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마지막 걸려온 전화에서 퀘벡에서 열린 지난 G7 회의 이후로 미국 영사관 위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는 법규가 없어졌으며 제 드론 비행이 합법이 맞다면서 드론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미국 영사관 놈들 알지도 못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시간을 좀 뺏기긴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드론도 잘 찾았고 이곳에서 드론 비행해도 된다는 사실을 경찰이랑 한번 함께 더 확인했으니까 다음번에 오면 더 자신있게 드론 날리려고요. 경찰들이랑 헤어질 때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기념으로 같이 사진 찍자 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도깨비 호텔로 식사를 하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깜짝 놀랐어? 경찰이 잡아서? 아니 화났어. 계속 화나갖고 한마디 하려고 날려갖고 계속 뒤에 있었어. 계속 참고 있었는데 드론을 달래. 거기서 폭발. 그래서 못 참겠다. 아 우리 신랑 너무 착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지. 요 도깨비 호텔의 진짜 이름은 페어몬트 르 샤또 퐁타낙이에요. 1893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니까 진짜 오래된 호텔인데 1981년에는 캐나다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역 호텔로 운영 중인데 저렴한 방이 약 300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제일 비싼 방은 4,000불 가까이 합니다. 비싼 가격에도 방은 항상 객실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날도 만실이었습니다. 숙박은 못해도 밥이라도 먹자 해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에는 2개의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당일 아침에 예약을 했는데도 결혼기념일이라고 얘기했더니 창가 근처에 조금 좋은 자리를 줬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와인 한잔 해야죠. 사실 이날 날이 추워서 맥주보다는 와인이 더 땡기더라고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잔으로 마시는 와인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와인 한 잔만 마셔야지 해서 잔으로 시켰다가 혹시 나중에 한 잔을 더 추가하게 되면 와인은 병으로 시키는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잔으로 시켰다가 나중에 병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결혼기념일마다 굴을 먹는 게 전통이라 굴을 한 접시 우선 에피타이저로 먹었습니다. 한국에선 굴이 저렴하지만 캐나다에선 하나에 2-3달러로 꽤 비싼 편이에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메인 메뉴로 와이프는 랍스터 차우더를 그리고 저는 피쉬앤칩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의 피쉬앤칩이란 요리를 상당히 무시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튀겨서 맛없는 건 없잖아요. Is it good so far? Right. 겉은 뜨겁고 바삭한데 한입 깨물었을 때 하얀 속살이 터질 듯 삐져나오는 피쉬앤칩이 정말 일품입니다.
치즈야? 크림이? 좀 따뜻하고 완전 크리미해서 먹겠다. 이렇게 돌돌. I gotta check my painted it so I could go 드라마에 나왔던 황금 우체통도 실제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실제 우체통이니까 퀘벡에 여행 오셨다면 추억도 만들 겸 주변 사람들에게 엽서를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촬영지로 한번 가볼게요. 겨울의 퀘벡은 해가 무척 짧아서 조금 일정을 서둘러야 되거든요. 저기로 해서 내려가자. 두 번째 사진은 도깨비 호텔과 이어진 야외 테라스에서 촬영을 할 건데요. 1859년에 지어진 이 테라스는 강이 다 내려다 보이고 호텔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결혼기념일이구나 참. 아 그래서 머리에다 그런 걸 뒤집어 썼어. 이래서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놀러 왔어. 여기 도깨비 그 촬영했던 데 있지. 여기에 사진 찍으러 왔는데 춥고 비 온다 그래갖고 사진 밖에서 못 찍을 수 있겠다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콩그레츄레이션 막 축하한다고 하고서 막 지나가. 우리 오늘 결혼하는 줄 알아 봐.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엊그저께 받았는데 이거 12,000원 줬나? 아주 한몫하고 있어. 엄마도 찍고 싶으면 엄마 한 40주년 때 같이 찍어줄게 이걸로. 그래요 잘 보관해둬. 알았어. 이 테라스는 낮에도 이쁘지만 해가 질 무렵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도 이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사진 촬영은 준비에는 좀 오래 걸리지만 촬영은 항상 신속하게. 치고 빠지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저거 타고 가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팟. 드라마 도깨비의 빨간 문을 향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공유가 이 문을 통해 단번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문은 올드 퀘벡의 아랫동네 뿌티샴플랑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절약을 위해 이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갑니다. 푸니쿨라는 산 같은 가파른 급경사 지역에 사람이나 물자를 나르기 위해 생긴 케이블카와 철도의 중간쯤 되는 교통수단이에요. 이 퀘벡의 푸니쿨라는 1879년에 처음 가동되었고 그때는 균형추와 증기로 움직였다고 해요. 만약에 이 푸니쿨라를 타지 않으면 가파른 언덕길을 삥 돌아가야 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방문하셨거나 많이 걷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푸니쿨라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4입니다. Two people. Just going down, right? It's just going down. If you guys want to come back up, we'll be downstairs pick up. That's it. You guys getting married? 10 years ago. Oh, okay. This is the anniversary. Well,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Congratulations anyway. Thank you. Step this way. Have a good day. 오, 그 멋있어. 우리 저기다 차 세우는데 그치? 이렇게? 불 켜질 때 가는 것도 이쁘다, 그지? 비 오고 난 뒤라서 이뻐. 오히려 비가 안 와서. 신부님! 벌써 도착. 4불 채웠어.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이 철도는 총 길이 64m이고 내려가는데 1분이 걸립니다. 포토그래퍼 같아 너. 오,
들어주세요 신부님. 헌신부 10년차 10년짜리 신부. 10년짜리예요. 농 익었다고 하지? 리모컨 너한테 있나? 아리랑 아니야? 대박. 진짜 아리랑이야.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 게 없다, 그치? 맞았어, 나 이걸로 찍고 있어. 아리랑의 결혼 행진곡까지 연주해준 거리의 악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뭐라도 좀 주고 싶었는데 현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려고 다가갔는데 요즘 거리의 악사들 참 애플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로 아저씨의 가장 최신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앵콜곡으로 요청했죠. 아리랑이 캐나다 퀘벡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라이브 잠시 함께 들어볼까요? So I will send you the video Oh yeah, by, fantastic. by Okay. email. Email. That's Yeah. all Can you my just emails say are good. hello? Hello. Hello from Quebec City. Quebec City. 4 degrees. 4 degrees. 4 big degrees. Well, maybe 5. Thank you. Have a good night. Thank you. Bye. Bye-bye. 뭔가 감동적이고 유쾌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한 공식적인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려고요. 이 올드 퀘벡의 매력은요, 프랑스의 옛 양식을 간직한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꼭 도깨비 호텔이 아니더라도 마치 과거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클래식한 호텔에 저렴한 가격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단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묵은 호텔은 도깨비 호텔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그마치 무인 호텔입니다. 2, 3. 그렇게 있다. 벽난로 봐, 벽난로. 벽난로 있는 방이네. 됐어. 나름 발코니도 있고 발코니를 열고 나가면 도깨비 호텔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열 수 있어? 이만큼요. 저기가 보여. 굿.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노랭이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깜깜하네. 여보, 어디 가세요? 좋은 날인가 봐요.
작년에 제가 보는 앞에서 자동차 도난 당한 거 다들 아시죠? 그 뒤로 낯선 곳에서 숙박을 할 때는 웬만하면 안전한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퀘벡으로 로드트립을 떠나신다면 퀘벡시티 시청 지하주차장을 추천합니다. 겨울에는 눈을 피해 따뜻한 곳에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넉넉해. 단 층고가 낮으니 랭글러처럼 높은 차량은 주의하세요. 저녁 먹을 곳은 따로 정해놓은 데가 없어서 한번 걸으면서 분위기 좋은 데를 찾아보려고요. 얘가 셋이 강아지. 크리스마스 마트 갈래? 한번 가볼까? 열었어? 여기도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크리스마스 장식 판매점이에요. 1년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데 정작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는 희한한 곳이죠. 우리 요번에 트리 새로 샀다. 나 요번에 진짜 풍성한 트리 샀거든. 내가 고를 거야. 진짜 풍성한 거. 풍성해 보이네. 나뭇가지 엄청 많아. 200불은 줘야 돼. 진짜. 더 큰 TV. 역시 TV는 커야 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예쁘다. 캠핑카네? 우리 스타일이다. 이 뒤에 이 기차도 마음에 들어. 역시 크리스마스는 기차죠. 움직여야 돼. 이거 예쁜 거 같아. 우주선이야? 우주선에 루돌프 납치했나 보다. 이것도 예쁘다. 나 이것도 마음에 든다. 귀여워 기차. 귀여워. 오. 스케이트 타는 것도 귀여워. 이제 진짜 맛집 찾으러 갑니다. 여기잖아. 여기 옛날에 그 가이드가 몇 개 준 데 중에 막 어디 맛있다고. 여기 괜찮다 근데. 종류 다 있네. 웬만한 거 다 있고 사람도 적당히 많고. 여기 갈까? 피자집보단 나을 것 같아.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Okay. Follow me, please. 오, 2층도 있어? 요 레스토랑은 음식도 맛있고 다 좋았는데 혹시 1층에 자리가 없어 2층에 자리를 주면 조금 생각해보세요. 1층과 2층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아침부터 운전하고 사진 찍고 경찰과도 실랑이 하느라 사실 엄청 피곤했는데 밥 다 먹고 나니까 왠지 또 호텔로 그냥 돌아가긴 조금 아쉽더라고요. 퀘벡에도 남산타워처럼 360도 회전하는 호텔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만 더 하기로 했어요. 자그마치 20분을 걸어서요. 좋은 냄새나. 몰라 써있겠지. C. 재밌어요 오늘? 네. 나 오늘 빵꾸로 다 해. 다 해. Hello, how are you? Yeah, we are good. Can you have a quick drink with nice view? Our kitchen is closed. Our section bar is full. It's full? Oh my god. 아쉽게도 이곳 레스토랑은 10시면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추운데 걷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퀘벡의 야경도 보았고요. 더 큰 소확은 한국 컵라면을 샀어요. $5.50.
Do you have chopstick as well? 퀘벡시티에는 한국 교민이 약 50명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한국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이 추운 도시를 여행하고 나면 사실 뜨거운 국물에 탄수화물이 좀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 컵라면 파는 편의점 위치 꼭 기억해 두세요. But they're all gone. Oh, really? I don't know. I have a. I only got food. 자, 라면까지 사들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숙소로 그냥 돌아가기는 또 조금 아쉽잖아요. 브랑크 멋있어. 그래서 다시 도깨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How are you? Yeah, we are good. Can we have a drink?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다. 여행하다 보면 정말 변수의 연속이거든요.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때그때 최선책을 찾아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을 잘 즐기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즐거웠고 오래 기억에 남는 여행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위스키 온더락을 한 잔씩 마시면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수다를 한바탕 떨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컵라면까지 먹고 나서야 비로소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내 발꼬락 나오는 거 아니야? 포크로 발꼬락. 항상 함께 여행해줘서 고마워.